안녕하세요. DJ 라니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사연 이렇게 들으러 오신 분들도 저처럼 다른 사람들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루의 피로를 날리는 청자님들이겠죠? 그런데 말입니다. 저는 제가 여기다가 사연을 보내게 될 일이 생기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개망나니 같은 제 아들 녀석이 이렇게까지 어미속을 썩일 줄은 정말 꿈에도 몰랐거든요. 전 그래도 자식을 잘 키우고 있다 생각을 하면서 살았어요. 아들 녀석이 엇나가기 전까진 말이죠. 그래요. 3대 독자 집안에서 태어난 독자라고 엄마인 제가 아무리 뭐라고 한들 주변에서 오냐 우쭈쭈 해주니 애가 거만한 건 사실입니다. 워낙 시부모님이 어화동동하며 아들이 잘못한 것도 귀엽게 보고 쉽게 용서하셨으니까요. 하지만 이렇게까지 막장으로 달려갈 줄은 정말 꿈에도 몰랐죠. 제 아들이지만 정말 가끔은 비 오는 날 먼지나게 때리고 싶은 기분이 들 때가 있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렇게라도 잡지 않은 것이 후회될 따름이네요. 어렸을 때는 귀여운 사고뭉치 정도였던 아들은 커가면서 점점 불량 청소년이 됐습니다. 사고치고 다닐 때마다 얼마나 속상했는지 군대 다녀오고 나서는 잠깐 정신 차리나 했더니 이 개망나니 아들이 이번엔 뭔 타투이스트를 하겠다고 난리를 치는 겁니다. 집안에서 안 된다 해도 본인은 멋있어 보인다면서 온 가족의 반대에도 무릅쓰고 타투이스트니 뭐니 자신만의 예술을 하겠다며 집을 나갔습니다. 이 미친놈이 대학교까지 자퇴했다 하더라고요. 좋은 학교는 아니고 솔직히 돈만 주면 갈 수 있는 수준의 그런 대학이었지만 그래도 대학교 졸업장은 꼭 따길 바래 거기라도 가라고 한 건데 정말 이제 한숨만 나오는 상황이었죠. 그렇게 집 나간 아들이 잘 지내나 싶어서 연락을 하면 부모 연락이라고 전화를 그냥 뚝뚝 끊어버리고 당시에 얼마나 화가 많이 났는지 몰라요. 이게 내 자식이 맞나 싶은 생각에 그냥 의절하고 살까 싶기도 하고. 하지만 그렇게 못했던 건 역시나 3대 독자라는 그 단어 한마디 때문이었죠. 시댁 식구들 전부가 의절하겠다 펄펄 뛰는 저를 붙잡고 말렸거든요. 하여튼 그렇게 따로 살다가 아들이 며느리라고 어떤 애를 집에 덜컥 데려온 겁니다. 처음에는 아들이 저 닮은 며느리 데려온 거 아닌가 싶어서 한동안 며느리를 경계하면서 지냈죠. 그런데 생각보다 며느리는 아들 녀석과 반대로 엄청 소심하고 얌전한 친구더군요. 게다가 온몸에 문신투성인 저희 아들과 다르게 어디에도 문신이라곤 찾아볼 수 없었고요. 그래서 하루는 물었어요. 너 정말 우리 재현이랑 사귀는 건 맞니? 정말 결혼하려고? 네, 재현 씨가 절 얼마나 잘 챙겨주는데요. 저 재현 씨와 결혼하고도 열심히 잘 살겠습니다. 어떻게 이리 참해 보이는 남의 집 딸내미를 데려왔는지. 솔직히 제가 며느리 부모였으면 제 자식 같은 놈한테 절대 못 준다 반대했을 겁니다. 아무튼 그럼 어떻게 둘을 결혼시켰냐 궁금하시죠? 아들이 그러더라고요. 저희 쪽만 결혼 허락하면 끝이라고. 우리 벌써 결혼 허락받고 왔는데? 얘네 집에서는 나 완전 환영한대. 솔직히 나만한 남자가 또 어딨어. 그렇지 자기야? 저희한테는 아예 말도 없이 이미 사돈집에 가서 결혼 허락까지 마쳤다 하는 겁니다. 끝까지 제가 그래도 예의는 차려야지 상견례 하자. 이렇게 말해도 아들 녀석 막무가내로 그냥 결혼하고 살겠다고. 그나마 얌전하고 착해 보이는 며느리였으니 제가 넘어간 거지. 아니었으면 아들이고 나발이고 결혼 못하게 막았을지도 모릅니다. 물론 며느리네는 집안 형편이 변변치 못해 보였고 직업도 없는 백수라는 점도 걸렸지만 저희 아들이 젖꼬라진데 뭐 조건 따질 처지였겠습니까? 좋은 집안에서 저렇게 문신으로 도배한 놈을 누가 사이로 들이겠어요. 한숨이 푹 나올 정도로 걱정되는 아들 녀석의 결혼이 끝나고 속 시끄러운 일들이 지나간 후 어느 날 아들 녀석이 오랜만에 집에 놀러온다 전화를 하더군요. 평소에 자기 부모 알기를 우습게 알던 놈이었으니
뭐 때문에 오나 아들 꿍꿍이가 뭔지 아들의 전화를 받은 순간부터 걱정이 산더미였죠. 역시나 이놈의 아들, 조용하게 넘어간 적이 없습니다. 사업자금 좀 빌려줘. 나 다른 사업 좀 한번 해보려고. 가정도 꾸렸으니 이제 나도 제대로 돈 벌 일을 해야지. 그게 무슨 소리야? 그 타투이스트인지 뭔지는 어쩌고. 그것도 사업이라면서 이미 돈 가져갔잖아. 아, 몰라. 사람들이 내 실력을 몰라준단 말이야. 그래서 타투이스트 그만하고 새로운 사업 하나 해보려고. 엄마는 아들이 잘 되고 싶어서 노력하겠다는데 그렇게 못 믿어? 아들의 말에 옆에서 듣고 있던 남편도 벌떡 일어나서 뭐? 하며 놀랐습니다. 그렇겠죠. 저 타투인지 뭔지 아는 것 때문에 집 나간 지 3년 만에 며느리 데려와서 결혼하겠다. 저희 돈을 들고 간 게 겨우 3달 남짓 지났나? 했던 때거든요. 아,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 안 돼. 너 결혼도 모은 돈 없어서 엄마 아빠 돈 가지고 있으면서 사업을 한다고 돈을 달라고? 빌려주는 것도 아니고 달라는 녀석한테 난 볼 일 없다. 아, 왜? 다른 집에서는 사업한다고 하면 부모가 나서서 도와준다고 하는데, 그리고 3대 독자인 내가 사업 잘해서 집안에 도움도 되면 엄마 아빠도 좋은 거잖아. 철없는 아들은 계속해서 사업하겠다고 저와 남편을 설득하려고 하는데 그게 말이 안 되니 저와 남편은 계속 안 된다고만 했죠. 그럼에도 아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날이 안 되면 다음 날도 안 되면 그 다음 날까지 집에 찾아와서 계속 조르는 거예요. 돈 달라고 말이죠. 속 시끄러운 일이 계속 반복되니 남편이 한숨을 크게 푹 쉬면서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그럼 자식이라도 낳고 와서 말해. 니놈 자식도 애가 있으면 가장 노릇은 하겠지. 남편의 이런 조건에 더 불안해진 것은 저였어요. 솔직히 손주 싫어하는 할아버지 할머니는 없습니다. 저 역시도 아들이 데려올 손주가 기대가 되는 건 마찬가지였으니까요. 하지만 앞서 보시는 것과 같이 이 철딱선이 없는 것이 이런 자기 아빠 말만 듣고는 대책 없이 애를 불쑥 만들어 올까 걱정이 됐죠. 그리고 그 손주를 결국엔 누가 볼지 걱정도 태산이었고 말이에요. 제대로 된 자리도 잡지 못한 아들이 자식을 온전히 잘 보살필 리 없잖아요. 제 이런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남편은 돈을 준다니 좋아하는 아들에게 이어서 말했습니다. 너도 제발 애가 생기면 철 좀 들어. 언제까지 그렇게 철없는 자식 새끼 노릇만 할 참이냐? 자식 생기면 내가 지원하고 사업하는 것도 어느 정도는 같이 봐줄 테니 이번만큼은 네 엄마랑 나 실망시키지 마라. 사실요, 남편이 이런 말을 하는 이유를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제 아들이 3대 독자라는 말 앞에서 했었죠? 아마 걱정이 됐을 거예요. 혹시라도 이번에는 딸 자식만 낳고 아들은 없으면 어쩌나 하고 말입니다. 그러니 일찍부터 손해 보게 해서 꼭 아들을 낳게 만들 작정이겠죠. 제 남편이지만 이다지도 보수적인 행동에 덩달아 같이 한숨이 나올 지경이에요. 저희 집안 사정에 괜히 며느리만 피해는 보지 않을지. 같은 여자 입장으로서 좀 걱정이 됐죠. 아무튼 아들은 남편의 말에 알겠다 이야기를 하고 거의 4달쯤 뒤인가? 연락도 없이 저희 집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소식에 경악을 했죠. 며느리가 진짜 손주를 임신했다고 아주 자랑스럽게 말하는 아들 때문에요. 저희는 아들과의 약속도 있어서 손주를 뵌 며느리를 보고 아들 사업 자금을 대줘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얼추 며느리가 출산할 시기쯤 저희가 노후자금으로 쓰려고 했던 적금이 만기가 돼서 그걸 일부 떼주기로 남편과는 이야기를 마쳤죠. 저는 심란해 죽겠는데 남편은 이런 상황에도 며느리가 손주를 뱉다는 생각에 흐뭇한지 아무 걱정도 안 하더군요. 전 벌써부터 아들 녀석이 그 돈을 어떻게 쓸지 걱정인데 말이죠. 덩달아 저희 미래도 걱정이 되고 말이에요. 남편은 아들 녀석이 어련히 알아서 하지 않겠냐고 남자란 것들은 원래 지킬 것이 생기면 달라진다고 그렇게 말은 하는데
일어나지도 않은 미래니 뭐라 말은 할 수 없고 알겠다 하고 넘겨야 했죠. 그런데 며느리는 첫인상처럼 연약하고 가녀린 사람이었습니다. 아들이 가끔 며느리를 데리고 집에 방문할 때면 임신을 한 아이가 어째 가뜩이나 마른 사람이 더 말라 보이는 거예요. 원래 임신하면 먹덧하는 애들도 있고 그래서 평균적으로 살이 많이 찌잖아요. 아니면 살들이 붓기도 하고. 하지만 저희 며느린 그렇지 않았어요. 배만 조금씩 불러갈 뿐 오히려 다른 부분들은 삐쩍 마른 것 같았고요. 그래서 제가 슬쩍 물어봤죠. 우리 재현이가 어떻게 임신했다고 잘해주긴 하니? 내 자식이지만 영 미덥지가 않아서. 너 갈수록 말라가는 것 같아서 걱정도 되고. 처음에는 매일같이 제 옆에 있어줬는데 지금은 사업 준비한다고 바빠서 집에 잘 안 있어요. 아직 타투샵을 관둔 것도 아니고요. 퇴근 후에도 사업 준비를 해야 한다고 바쁘다 하네요. 그래도 어떡하겠어요. 사업 준비한다고 그런 건데. 저도 모르게 머리를 탁 치고 싶더군요. 제 예상대로 이놈의 자식이 임신한 며느리를 두고 밖으로 나돌아다니고 있었던 겁니다. 아니 그놈의 사업 준비는 꼭 싸돌아다니면서 해야 하나요? 게다가 이놈이 정말 사업 준비를 하는 건지 아니면 핑계를 대고 놀러 다니는 건지 알 수가 없었으니. 제 자식이지만 정말이지 머리끄댕이를 잡고 흔들어주고 싶더군요. 그래서 며느리에게 말했죠. 언제든지 먹고 싶은 게 있으면 연락하라고. 아들 대신 나라도 해주겠다 말입니다. 그러다 며느리 임신 5개월 때 제법 큰일이 생겼어요. 하루는 며느리가 먼저 저한테 다급히 전화가 왔더라고요. 평소에는 이렇게 급히 연락하는 애가 아니었는데 전화가 와서 무슨 일이 생긴 건가 전화도 받기 전에 걱정부터 들었죠. 어머님, 저 지금 밑에 피가 보이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해요? 저 어떡해요? 처음 겪는 일에 며느리는 당황한 모양인지 말도 더듬으며 어떻게 할지 모르더라고요. 솔직히 저도 당황은 했지만 저까지 당황하면 며느리가 더 혼란스러울 것 같아 놀란 마음 진정시키고 일단 말했습니다. 너무 걱정할 것 없다. 임신하면 가끔씩 그런 일도 생기고 하는 법이야. 일단은 움직이는데 문제는 없는 거지? 네, 움직이는 건 문제가 없는데 이게 계속 자꾸만... 그래, 네 말이 무슨 말인지는 안다. 일단 지금 이렇게 있는다고 해결될 일은 아니니 같이 병원 한번 가보자. 내가 같이 가줄 테니 너무 걱정은 하지 말고. 지금 출발할 테니 10분 뒤에 집 앞에서 보자. 며느리에게 일단 진정하고 데리러 갈 테니 바로 병원으로 갈 수 있게 문 앞에서 기다릴 수 있겠냐 물었죠. 며느리는 다행히 움직이는데 큰 문제는 없는지 알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당장에 달려가서 며느리를 데리고 며느리가 다닌다는 산부인과로 향했습니다. 다행이라면 그냥 자궁이 약한 며느리였기에 스트레스로 인한 증상이라더군요. 정말 가슴을 쓸어내렸죠. 며느리에게 티는 내지 않았지만 정말 걱정을 많이 했거든요. 아이도 물론 중요하지만 유산이라는 것이 아이만 잃는 일이 아닐 수도 있으니 말입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그런 의사의 말에도 불안한지 자꾸만 안절부절 못하고 저만 계속 보는 거예요. 그래서 걱정하지 말라 달래주었죠. 의사가 괜찮다 했으니 괜찮아. 그래도 일단 당분간은 집에서 푹 쉬고. 어떻게 집에 바로 갈래? 데려다 주마. 며느리를 집에다 데려다 주는데 이날따라 화장실이 급하더라고요. 며느리 때문에 긴장을 한 탓인지 집까지 참을 수 있을 것 같지 않아서 며느리에게 화장실 좀 쓸 수 있냐고 물어보는데 며느리는 한참을 우물쭈물하더니 네 라고 대답하더군요. 처음엔 섭섭했습니다. 제가 병원까지 데려다 줬는데 시어머니가 집에 한 발자국이라도 들어가는 게 싫은가 하는 생각이 들었죠. 그런데 저는 집에 들어가고 나서야 그게 아니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집안 꼴을 보고 거기서 전 깜짝 놀랐거든요. 저도 정말 오랜만에 아들 내외 집에 들어가게 된 거라 둘이 어떻게 사는지 잘 모르긴 했는데
집안이 엉망진창인 거예요. 여기저기 술 먹은 흔적하며 허물을 벗듯 여기저기 벗어놓은 아들의 옷까지. 제가 그걸 보면서 입만 벌리고 있자 몸도 좋지 않은 며느리가 얼른 가더니 주섬주섬 정리를 하지 뭡니까? 저는 재빨리 정신을 차려 넌 그냥 저기 앉아서 쉬고 있어. 내가 정리하마 하고 며느리 대신 얼른 집안을 정리했습니다. 이놈 자식이 임신한 며느리 혼자 집에 두는 것도 모자라 거의 집에서 가정부 취급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이 순간만큼 며느리에게 고개를 들 수 없었어요. 생각해보니 제가 며느리를 챙겼어야 했는데 말이죠. 안사도는 며느리가 20살 때 이미 돌아가셨고 바깥사도는 시골에서 농사를 짓고 계셨거든요. 한마디로 친정에서 임신한 며느리를 케어해주기 힘든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손수 케어해줄 생각조차 못했다니. 나이만 먹었지 저도 참 생각이 짧다는 자괴감이 들어 반성의 마음이 몰려왔습니다. 못난 제 자식을 만나 이렇게 고생하는 며느리. 친자식이 아니더라도 마음이 아팠죠. 그래서 제가 이날 후로 종종 들러서 반찬도 해다 주고 같이 청소도 해주는 등 열심히 챙겨줬습니다. 내가 며느리의 친정엄마가 되어주자 싶었죠. 역시나 며느린 첫인상도 그랬지만 정말 조용하고 유순한 편이더군요. 제가 뭘 말해도 좋아요, 괜찮아요. 어쩌다 내 아들 같은 녀석을 만나 이리 사는지 정말 미안했습니다. 그렇게 평소와 같이 며느리와 보내던 어느 날 저녁, 그날은 일찍 들어온 아들한테 잔소리를 잔뜩 늘어놓고 임신한 아내한테 제대로 해라! 단단히 일러놓고는 집에 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현관을 나서는 저를 며느리가 탁 잡는 겁니다. 어머님, 오늘은 자고 가시면 안 돼요? 오늘만 저희랑 같이 지내고 가세요. 어때? 원래 이러던 애가 아닌데 갑자기 하루만 자고 가면 안 되냐 애원을 깜짝 놀랐죠. 그런데 며느리가 이러니 아들 녀석이 옆에서 이러면서 평소 하지도 않던 저를 생각해 주더라고요. 자기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우리 엄마가 아무리 자기 열심히 챙겨준다지만 어린애처럼 어리광 부리면 안 되지. 엄마도 집에 가서 주무시는 게 편하고. 며느리의 이상한 모습에 평소 같았으면 그냥 들어줄 수 있었을 텐데 하필이면 다음 날에 개모임 친구들과 함께 여행을 가기로 약속이 되어 있어서 며느리의 이런 청을 들어주기가 어려웠어요. 그래서 최대한 며느리 마음이 상하지 않게 말했죠. 미안하다. 내일 내가 개모임에서 여행을 가기로 했거든. 그래서 짐 정리도 해야 하고 자기 전에 확인할 것도 있어서 오늘은 좀 힘들겠구나. 다음엔 같이 있자. 괜찮지? 제 이런 말에 며느리의 표정이 영 안 좋더라고요. 다음이란 말에 뭔가 포기를 한 듯한 그 눈빛. 그 눈빛을 그대로 지나치면 안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래, 어차피 내일 여행은 10시 출발이니까 새벽에 일찍 나가지 뭐. 하는 마음으로 다시 며느리에게 말했죠. 네 표정이 그러면 내가 막상 가기 어렵지 않니? 그래, 그럼 네 말대로 오늘은 자고 갈까? 나가는 거야 새벽에 가도 늦진 않으니까. 그런 제 말에 며느리의 얼굴은 환해졌지만 반대로 이젠 아들이 표정이 어두워지면서 갑자기 불쑥 이러는 겁니다. 아니 엄마, 아무리 그래도 아들 집에서 이렇게 갑자기 자고 가는 건 그렇지. 이 사람이 아무리 애가 있다지만 우리 아직도 신혼이야. 신혼? 너희가 무슨 신혼이라고 그러니? 그리고 내가 자고 가는 게 뭐가 어때서 그래? 엄마가 자식 집에서 좀 하루 묵고 간다는데. 그럴 거면 미리 얘기를 하든가. 제가 자고 가란다고 자고 간다고? 나는 내 의견은 안 중요해? 내일 당장 나도 빨리 나가야 하는데 엄마 있으면 불편할 나는 생각 안 하냐고. 방금까지는 제 생각한다며 일찍 가야 한다고 했던 아들이었는데 제가 자고 간다고 말을 하니 갑자기 태도를 바꾸는 겁니다. 이렇듯 제 집에서 제가 한시라도 빨리 나갔으면 하는 아들의 말에 기분이 잔뜩 상했죠. 계속해서 빈정대는 아들에게는 그래,
아주 너 혼자서 잘 먹고 잘 살아라. 하면서 상한 제 마음을 그대로 표출하고 나왔습니다. 며느린 이런 분위기에 혹시나 자기가 괜히 말을 꺼내서 그런가 잔뜩 뒤에서 움츠려 있었는데 저는 네 잘못 아니니까 다음에 보자 라고 며느리를 타이르며 그날 아들의 집을 나섰습니다. 제 속이 좀 상하더라도 이렇게 해서는 안 됐는데 말이죠. 아무튼 그 뒤로는 한동안 아들이 없을 때만 며느리 챙겨주고 저녁 시간이 돼서 슬슬 아들이 올 것 같으면 더 있으라고 며느리가 붙잡아도 아들 꼴도 보기 싫고 거기에 저와 아들 싸움에 불편할 며느리도 보기 싫다면서 그냥 일찍 집에 돌아오게 됐죠. 제 아들이지만 그날 그렇게 제가 마음속 이야기를 표출하고 나갔음에도 저에게 문자든 전화든 뭐로든 간에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도 없는 불효자였으니 아무리 엄마라지만 쉽게 아들 녀석에게 눈치 보며 굽히고 들어가고 싶진 않았어요. 저도 자존심이 있었으니까 말이죠. 그러다 며느리의 출산 예정일이 됐습니다. 오늘이 출산일인데 배가 아프거나 불편하다거나 그런 건 없니? 보통 예정일 전이나 예정일에는 불편하고 불안한 마음이 가득할 텐데 며느리는 전혀 그렇지 않다고 하는 거예요. 혹시라도 제가 초조한 모습을 보이면 며느리도 긴장할까 싶어 너무 걱정하지 마라. 어차피 유도분만도 예약했잖니 하며 달래주었죠. 전 당연히 며느리의 옆에 아들이 있을 줄 알았어요. 아들놈이 아무리 골 때리는 놈이라지만 제 부인 출산 예정일에도 첫 싸돌아다닐지 누가 알았겠어요. 저는 유도분만 예약 시간에 맞춰 며느리랑 늦지 않게 가라고 신신당부할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아들 녀석 좀 바꿔달라고 며느리에게 말했는데 세상에 아들놈이 나가고 없다는 거예요. 너무나 말도 안 되는 상황에 저도 모르게 긴장하고 있을 며느리에게 큰 소리를 내고 말았습니다. 재현이 이 녀석은 어디 갔어? 왜 이렇게 조용해? 자기 아내가 애를 낳니마니 하는데 그 타투인가 뭔가 한다던 가게도 지난달에 관둬서 어차피 지금 백수 상태 아니니? 아, 재훈 씨 지금 사업 때문에 뭐 조사한다고 아침부터 나갔어요. 그러곤 지금까지 아직 소식이 없네요. 아니 대체 무슨 조사를 하길래 지 와이프 출산일인데 그런다니? 그게 꼭 오늘 해야 할 일이래? 걔가 너 오늘 출산 예정일인 거 유도분만 예약한 것도 다 알고 있지 않아? 남편이란 놈이 어찌 제 자식까지 아내를 집에 두고 나간단 말이야? 죄송해요. 저도 자세한 건 잘 몰라서요. 남편한테 물어봐도 꼬치꼬치 캐묻고 간섭한다고 싫다 해서. 그럼 지금 전화라도 해볼까요? 아휴, 아니다 됐다. 큰소리 내서 미안하구나. 일단은 너도 그럼 시간 맞춰서 택시 불러서 오렴. 괜히 돈 아낀다 무다 하면서 버스나 지하철 타고 올 생각은 하지도 말고. 제 자식이지만 정말 어떻게 내 배에서 저런 자식이 나왔는지 머리가 아팠습니다. 제 말에 며느리는 알겠습니다 하며 웃고 말더군요. 전 혹시나 그런 며느리가 긴장할까 싶어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하면서 며느리의 긴장을 풀어주었어요. 출산 예정일에 산모가 스트레스 받으면 아이도 덩달아 스트레스를 받아 힘든 일이 생길 수도 있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며느리 혼자 병원에 가라 하기가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며느리에게 말했죠. 아가, 혹시 그럼 내가 같이 병원에 가줄까? 어차피 오늘 있던 약속이야 취소하면 그만이야. 네가 중요하지 그까진 약속이 중요하겠니? 아니에요 어머님. 저 혼자서도 충분히 갈 수 있으니까 너무 걱정 마세요. 전 어머님이 이렇게 제 걱정해 주시는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한 거려. 하나뿐인 며느리의 제 못난 아들 자식도 집에 없다니 걱정이 안 될 수가 없죠. 전 있던 약속도 취소하고 며느리와 같이 병원에 갈 생각으로 며느리에게 물었습니다. 하지만 며느린 깜짝 놀라며 한사코 괜찮다면서 혼자서도 갈 수 있다 하더라고요. 이렇게까지 자기 의사를 단호하게 밝히는 아이가 아닌데 하는 생각은 들었지만 며느리를 존중해 주기로 했죠.
아무튼 그렇게 며느리의 긴장을 풀어주고 저도 잠시 처리할 일이 있어 밖에 나가 있었는데 충격적인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며느리와 전화를 끊은 지 1시간 반 정도 됐을 무렵이었는데 갑자기 며느리가 병원에 있다는 거예요. 저는 하던 일도 제대로 못 끝내고 얼른 그 근처에서 급하게 택시를 잡아타서 며느리가 있다는 병원으로 향했죠. 간호사가 하는 말이 다행히 며느리랑 아이의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 하더군요. 며느리가 다친 것도 엄청 심한 건 아니었고요. 다만 며느리가 찻길이 부딪힌 충격으로 뇌진탕 증상을 호소하고 있어서 치료를 하긴 해야 하는데 이게 검사를 하려면 MRI도 하는 게 좋고 해서 그냥 제왕절개로 빠르게 진행을 하자고. 검사하는 일도 그렇고 뇌진탕 때문에 들어갈 약물 투여도 그렇고 아이한테는 썩 좋지 않을 것 같다면서 말이죠. 그래서 보호자의 동의를 구해야 하는데 저보고 언제 도착할 수 있냐고 묻더군요. 저는 그런 간호사의 말에 동의를 하며 지금 최대한 빠르게 가고 있는 중이라고 일단은 며느리에게도 상황을 간단하게 설명해달라고 부탁을 했죠. 저 역시도 예전에 경미한 사고로 뇌진탕을 겪어본 경험이 있었으니 이제 아이가 곧 태어날 며느리의 몸도 걱정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택시기사님께 죄송하지만 최대한 서둘러서 병원으로 가달라 부탁을 했습니다. 병원에 도착해서 며느리를 찾았는데 출산이 임박한 산모 환자라 그런지 저를 얼른 며느리에게 데려다 주더라고요. 그나마 다행히도 며느리는 아직까지는 견딜만 한지 응급실 침대 위에서 얼굴만 잔뜩 찡그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저 먼저 진정하고 며느리에게 상황을 차근히 설명해줬죠. 간호사에게 한 번 들었던 내용이라도 가족이 또 한 번 제대로 설명하는 건 다른 느낌이잖아요. 네? 제왕절개요? 꼭 제왕절개를 해야 하나요? 안 그래도 간호사분이 설명을 해줘서 제가 필요 없다고 말했는데. 왜? 수술이 무서워서 그래? 너한테 지금 처방해야 할 약이 뱃속의 애한테는 좋지 않대. 그래서 아이 먼저 꺼내자 하는구나. 간호사가 이런 말은 안 해주든? 해주시긴 했어요. 하지만 제왕절개라고 하면 저 어차피 유도분만 하려고 했잖아요. 그건 지금 상태에서 어렵다고 하던가요? 그게 상관은 없다고 했지만 네 상태 때문에 그래. 나도 예전에 너처럼 뇌진탕 겪어봐서 안다. 너 이거 이렇게 넘어가다가는 나중에 더 큰일이 생길 수도 있어. 그러니까 애초에 애를 빨리 꺼내고 제대로 치료를 먼저 받는 게 좋아. 간호사한테도 그렇게 하자고 동의했고. 며느리는 제왕절개란 말에 잔뜩 겁이 먹은 상태로 보였죠. 표정이 잔뜩 굳어서 다른 방법은 없냐고 한사코 묻는 며느리에게 저는 달래가면서 수술 그거 너무 무서워할 필요 없어 하고 말해줬어요. 오히려 지금 제대로 뇌진탕 증상을 잡지 않으면 오래 고생한다고 설득을 했죠. 며느리도 제가 이렇게까지 말하자 그 이상은 별말 없이 알겠다 하더라고요. 이때 며느리의 표정은 조금 체념 비슷한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이상하다 생각했죠. 제왕절개를 한다 치더라도 크게 어려운 수술도 아니고 문제가 될 것도 거의 없는 걸 알고 있을 텐데 이렇게까지 체념한 표정을 지을 일인가 싶어서 말이에요. 아무튼 제왕절개를 하겠다 며느리가 이야기를 했으니 저는 얼른 간호사에게 가서 동의서를 작성하고 수술을 잡아달라고 부탁했어요. 최대한 빠르게 말이죠. 다행히 바로 수술해줄 의사 선생님이 있어서 당일 수술이 바로 잡혔어요. 며느리는 하반신 마취를 하고 수술실에 들어갔죠. 그런데 말이에요. 며느리가 사고당했다는 소식 듣고 아들놈한테도 연락을 했는데 이놈의 아들이란 녀석은 연락을 받지도 않더라고요. 제 자식을 가진 사람이 다쳐서 병원이라는데 제 속이 너무 답답했죠. 어차피 제왕절개로 크게 문제될 일은 없다 했으니 며느리의 수술이 끝나길 기다리고 있는데 며느리가 들어간 지 10분도 안 돼서 갑자기 수술실에서 의사가 나오더니 저보고 소독하고 잠시 들어오라고 하더군요.
애한테 무슨 문제라도 있나 싶어서 노심초사하며 들어갔는데 의사가 수술실에서 며느리 옷을 젖혀서 보여주더군요. 순간 너무나 충격적인 걸 보게 돼서 입이 제대로 다물어지지 않았습니다. 며느리의 배에 있는 그건 바로 글자로 새겨진 문신이었어요. 정윤경은 조연지의 것, 통금 어길 때마다 8대, 기분 거슬리게 할 때마다 10대, 전화벨 3번 이상 울리면 15대. 이런 내용이 며느리의 배에 쓰여 있는 겁니다. 저는 저도 모르게 며느리한테 이게 다 무슨 이야기야! 하고 큰 소리를 내고 말았어요. 의사는 며느리의 이걸 보고는 잔뜩 심각해져서 수술실 안의 의료진들과 이야기한 후 저를 부른 거였죠. 아무튼 제 물음에 며느리는 꺽꺽 오열을 하며 저에게 충격적인 진실을 말했습니다. 저는 정말 제 아들놈의 새끼가 그런 망나니인 걸 전혀 몰랐어요. 며느리의 말에 의하면 제 자식이 며느리를 지금까지 계속 괴롭혔다고 하더군요. 전 처음엔 절 사랑해서 그런 거라고 해서 의심도 안 했는데 날이 가면 갈수록 재현 씨 집착이 심해지면서 이런 문신을 새겼어요. 전하기 싫었는데. 저와 같이 듣고 있던 의료진들도 침통한 표정을 짓더군요. 며느리의 입에서 나온 이야기는 정말 제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그놈이 제 배에서 나온 놈인지 의심이 갈 정도로 말이죠. 다행히 며느리가 임신한 후에는 대놓고 손을 올리진 않았지만 그래도 여전히 물건을 던지거나 쌍욕을 하며 위협하곤 했다고. 그러다가 어느 날 저랑 이야기를 재미있게 하다가 아들 전화를 딱 한 번 놓쳤는데 그걸 확인한 순간 며느리는 덜컥 겁이 났다고 합니다. 저희 아들이 자기는 그렇게 막 사는 주제에 내노란불에다 의처증까지 있어 며느리가 전화를 한 번만 안 받아도 난리를 치는 놈이었다고. 왜 문신에도 전화벨이 3번 이상 울리면 15대라고 적혀 있었잖아요? 그러니 며느리가 잔뜩 겁을 먹은 건 어쩌면 당연한 일이었죠. 그날 어머님이 있어줬으면 했어요. 하필이면 어머님이랑 있는 게 너무 좋아서 재현 씨 전화를 못 받는 바람에 제가 전화를 한 번이라도 늦게 받거나 못 받으면 난리가 나거든요. 그게 무서워서 어머님께 같이 있어주면 안 되냐고 물었던 거예요. 부재중 전화가 찍힌 걸 본 며느리는 안절부절 못했던 거예요. 거기에 아들이란 놈이 문자에다가 쌍욕과 함께 집에 들어가면 보자 너 하고 보내놨으니 그걸 본 며느리가 잔뜩 겁이 났지만 다행히 집에서 저와 함께 있었기 때문에 아들놈이 며느리한테 당장에 무슨 짓을 하지 못했죠. 그런데 문제는 제가 돌아간 뒤라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니 아들놈이 무슨 짓을 할까봐 무서워서 며느리가 저보고 자고 가라고 한 거였죠. 머리가 아팠어요. 어쩐지 평소랑 다른 태도. 그래서 며느리가 자고 가라고 했을 때 표정이 엄청 절박한 거였구나 하고 이제야 이해가 됐죠. 며느리는 의사 선생님에게 시어머니는 모르시니 알리지 말아달라고 했지만 심상치 않은 문신 내용에 며느리 말을 무시하고 저를 불러 알려준 거였어요. 저는 이런 소란을 일으켜 죄송하다 말을 하고 며느리에게는 일단 수술부터 제대로 받으라 했죠. 제왕절개를 하지 않으면 지금 당장 몸이 안 좋은 며느리에게 좋지 않은 영향이 생길 수 있으니 말입니다. 그렇게 며느리가 제왕절개 수술 받고 있을 무렵 아들한테 전화가 왔어요. 아들은 몹시 당황한 목소리로 며느리가 사고를 당했냐고 묻더군요. 아이는 무사하냐고요. 저는 아이랑 며느리 둘 다 무사하다고, 다만 며느리가 치료를 받아야 하는데 임산부라 검사나 약물 투여가 아이에게 안 좋을 수 있으니 지금 제왕절개를 한다고, 후에 치료도 할 거라 전해줬죠. 그러자 아들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더라고요. 제 아이를 가진 며느리한테 그딴 짓을 해놓고도 말이죠. 저는 그런 아들한테 당장 오라고 했어요. 지금 제 자식 가진 사람을 못 살게 굴어놓고 안도의 한숨이 나오냔 말이에요. 제 말에 아들은 볼 일이 있어서 당장은 올라오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투덜거렸는데 진실을 알게 된 저는 시끄럽다고 당장 올라오라고 큰 소리를 냈습니다.
엄마 갑자기 왜 그래? 애랑 집사람은 다 무사하다며. 그럼 내가 지금 당장 올라갈 필요는 없잖아. 동의서도 엄마가 작성해줬다며. 너 같은 자식을 네 배로 낳은 게 부끄럽다. 야, 너 사람 치고 다니는 거 고등학교 때 졸업하라고 했어, 안 했어? 하다못해 이제는 감히 아내한테 손을 대? 당장 올라와. 제 말에 아들이 허겁지겁 무슨 소리야? 알았어. 일단 지금 올라갈 테니까 가서 얘기해. 변명을 늘어놓고는 전화를 끊고 급하게 올라왔더군요. 아들이 도착했을 때는 이미 며느리가 제왕절개를 끝낸 상태였습니다. 저는 아들놈한테 며느리를 보여줄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남편과 함께 아들한테 병원 앞에서 보자 말을 했죠. 병원에 도착한 아들은 아까 전화로 했던 말 무슨 뜻이야? 어디서 들었어? 하는데 순간 열이 확 올라서 아들의 뺨을 쳤습니다. 지금껏 한 번도 손댄 적이 없던 아들이었지만 지금은 정말 사람 같지도 않았거든요. 너 출산하면 주기로 했던 돈 그건 너 같은 놈한테는 절대 한 푼도 줄 수 없다. 어떻게 사람이 자기 가족한테 그런 짓을 할 수 있어? 네 엄마 말이 사실이냐? 너 정말로 며느리한테 손을 댔어? 너 어떻게 가장이란 놈이 네 아내한테 손을 대? 네 엄마 말대로 절대 너 같은 놈한테는 내 금쪽 같은 돈 줄 수 없다. 네? 돈을 안 주신다고요? 아버지, 대체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분명 아이 낳으면 주신다고 저한테 약속하셨잖아요. 엄마도 왜 개편만 들어? 내 이야기도 들어봐야지. 아들보다 먼저 도착해서 저한테 모든 사건의 전말을 들은 남편은 정말 아연실색했습니다. 본인이 3대 독자라 너무 오냐오냐한 덕에 사람 인생 하나 날릴 뻔했다고 말이죠. 아니 지금 대체 무슨 일 때문에 갑자기 돈을 안 주시겠다는 거예요? 대체 뭐 때문에요? 그리고 증거 있어요? 내가 제 아내한테 손댔다는 증거 있냐고요? 이놈 자식이 며느리 배에 그딴 짓을 해놓고도 모른 척 하더군요. 당연하겠죠. 며느리가 겁을 먹고 그런 문신을 저희한테 보여주지 않았을 거라 굳게 믿었을 테니 말입니다. 의사들이 봐도 어차피 가족이 아니니 아무 말도 안 했을 거라 생각했던 모양이더군요. 물론 아들 생각대로 실제로 그런 의사도 있을 겁니다. 다행이라면 운 좋게도 며느리의 제왕절개를 맡은 의사 선생님은 양심 있고 분별력이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겠죠. 그게 정말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그의 저희 남편은 아들 녀석이 하는 말을 듣기도 싫다는 듯이 일단 저를 며느리 있는 병실로 올려보내려고 하더군요. 이놈의 새끼, 내가 정신머리를 고쳐놔야겠어. 하면서 화를 내면서 말이죠. 내심 저는 속으로 안심했습니다. 안 그래도 수술 끝낸 며느리 혼자 오래 두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그런 남편과 제 행동에 아들은 안달이 났죠. 아니, 엄마 어디 가는데? 집사람한테 가는 거지? 나도 같이 가. 나도 내 얼굴이랑 수술한 와이프 얼굴은 봐야 할 거 아니야. 아들의 말에 남편은 당장이라도 제 뒤를 따를 것 같던 아들을 붙잡으며 말했어요. 너 병원 한복판에서 맞고 싶지 않으면 헛소리 하지 말고 따라오는 게 좋을 거다. 내 오늘도 가만두지 못할 것 같으니까. 결국 아들놈은 남편에게 강제로 끌려갔습니다. 뒤에서 나도 내일 본다니까요. 내 아내 내가 보겠다는데 왜 막는데? 아빠! 하는 고함 소리가 들렸지만 끝까지 못 본 척을 하고 등을 돌려 며느리에게 갔죠. 그렇게 집으로 아들을 데려간 남편은 그날 분노를 주체하지 못하고 야구방망이를 휘둘렀다고 합니다. 이제 제발 정신 좀 차리라고 말이죠. 그런데 이 정신 나간 놈이 맞으면서도 이런 말을 했다 하네요. 아버지, 저 진짜 그 돈 주셔야 한다고요. 약속하셨잖아요. 저 그거 없으면 노름비 못 갚아요. 돈 준다고 해서 그거 믿고 지금까지 실컷 카드놀이 하고 다녔는데 이렇게 갑자기 안 준다고 하면 나는 어떡해. 이 말에 순간 머리가 휙
돌았던 남편은 더 세게 야구방망이를 휘둘렀다는군요. 제 자식이 이렇게까지 몹쓸 놈인지 꿈에도 몰랐다면서 말이죠. 제 아들, 알고 봤더니 사업한다는 건 다 거짓말이었고 밖에 나돌아다니면서 도박만 처하고 다녔던 겁니다. 이런 쓰레기 같은 자식이 내 아들이라니. 자기 아내한테 손 올리고 돈 필요해서 아내 임신시키고 그랬던 거예요. 제가 그 이야기를 남편에게 전해 듣는데 얼마나 혈압이 오르던지. 그래서 저와 남편은 그날 서로 깊게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내린 결론이 며느리를 절대 아들 녀석한테 보여주지 말자는 말이 나왔죠. 저희 병원 측에도 미리 말을 해놨어요. 저희 며느리 찾는 사람 중에 남편이란 사람이 연락이 오면 절대 어디 있는지 알려주지도 그런 환자가 있다는 것도 말해주지 말라고 말이죠. 아들이고 나발이고 저희는 눈에 뵈는 게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돈은 아들에게 알아서 갚으라 선전포고를 했죠. 말은 잘한다. 우리가 왜 네 빚을 갚아줘야 돼? 도박? 너 어디까지 실망시킬 셈이야? 우리도 모른다. 너 알아서 해결해. 엄마, 하나뿐인 아들 인생 이렇게 망치도록 만들 거야? 까놓고 말해서 내 와이프가 엄마 자식인 것도 아니잖아. 그런데 어떻게 나한테만 이럴 수 있어? 내가 빚 때문에 신용불량자라도 되면 엄마 아빠는 두 발 뻗고 지낼 수 있을 것 같냐고. 또한 그 뒤로 만약에 한 번이라도 며느리 찾는다면 며느리한테 말해서 접근 금지 신청까지 넣을 거라고 했어요. 이대로 며느리와 아들을 같이 두는 건 곧 태어날 손주한테도 몸조리를 해야 할 며느리한테도 좋지 않다는 판단을 했거든요. 제발 엄마, 나 진짜 이번에 빚만 해결해주면 열심히 산다니까. 일단 내가 그 사람 만나서 용서 빌고 앞으로 잘하겠다 약속도 할게. 그러면 되는 거 아니야. 너, 그 안 그래도 네 이름만 나오면 벌벌 떠는 애한테 접근해서 무슨 말을 하려고. 내 자식이지만 넌 정말 인간 같지도 않은 놈이야. 알아? 네 자식까진 아내를 두고 도박, 빚. 지금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냐? 그러니까 내가 지금부터라도 정신 차리고 잘한다니까. 어떻게 그럼 내가 걔 앞에 가서 무릎이라도 꿇고 미안하다 용서 빌면 믿어줄 거야? 나한테 주기로 했던 돈 줄 거냐고. 다시 한 번만 네 입에서 그 애한테 접근한단 말 나오기만 해봐. 내가 며느리한테 말해서 너 같은 놈은 얼씬도 못하게 접근 금지 신청까지 넣으라 할 테니까. 아들 녀석은 저희와 이런 언쟁을 하고도 며느리를 포기하지 못하는 듯 했습니다. 정말 웃긴 놈이죠. 제 자식이지만 어떻게 자식 뺀 지 아내를 두고 밖에서 도박까지 했던 놈이 며느리한테는 이리도 목을 매는지 저희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어요. 어쨌든 아들이 이렇게까지 나오니 불안한 마음에 저희는 며느리에게 가정폭력으로 이혼소송 걸라고 했습니다. 저희가 도움을 주겠다고 말이죠. 그리고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저희는 애를 썼습니다. 아들이 일하던 가게에 찾아가 강제로 문신을 했다는 증언도 확보를 했죠. 직원 말을 듣는 내내 정말 충격의 도가니더라고요. 이런 놈을 아들이라고 그가 믿어왔던 건가 싶었죠. 사실 저희도 아내분이 울면서 하기 싫다는 게 심상치 않다 싶긴 했어요. 그래서 저도 그놈 보고 왜 아내한테 억지로 시키려고 하냐 뭐라고 하고 싸우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그날은 어떻게 막았는데 제가 그 일이 있고 나서 몰래 일보러 나간 사이에 그 미친놈이 지 아내를 가게에 데려와서 그 문신을 새겨버린 거예요. 아들과 함께 일했던 직원은 그때 당시의 일이 아직까지 잊혀지지 않는다는 듯이 고개를 푹 숙이면서 말하더군요. 하필이면 사장님도 그때 안 계셨고 다른 직원은 왜소한 놈이라 무서워서 그놈이 하는 짓을 못 막았다 하나 봐요. 최대한 제가 자리를 지켰어야 했는데 너무 죄송합니다. 그때 신고만 했어도 일이 이 지경까진. 저희에게 증언을 해준 직원은 며느리에게 너무 미안하다고 한 번이라도 괜찮으니 직접 사과를 할 수 있게 도와달라는 말도 하더군요.
정말 제 자식놈이 여기저기 민폐를 끼치고 다녔다는 사실에 열불이 나지 않을 수 없었어요. 아무튼 그 외에도 저희는 일부러 아들에게 전화를 걸어 시비를 걸곤 며느리를 쳤다는 말을 본인 입으로 직접 내뱉도록 유도를 했어요. 그리고 그 녹음을 증거로 며느리가 이혼 소송을 걸 때 제출했습니다. 그럼 걔가 딴 놈이랑 시시덕거리고 있는데 그걸 나보고 듣고만 있으라고? 그럼 버릇은 애당초 단단히 버릇을 고쳐놔야 한다고. 이 내용 말고도 참 많은 이야기들이 오갔지만 차마 여기서 말하기에는 어마무시한 욕들이 난무하여 적을 수가 없네요. 그래서 며느리가 이혼 소송 관련으로 어쩔 수 없이 아들을 봐야 했을 때는 변호사, 거기에 저희 남편까지 대동을 했습니다. 아들 녀석이 며느리에게 그간 했던 태도들만 들어도 두 사람은 같은 공간에 단둘이만 있게 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 생각을 했죠. 그렇게 마지막 이혼 소송이 끝나고 저희는 아들에게 주기로 했던 돈을 대신 저희 며느리에게 줬습니다. 그간 혼자 너무 힘들었을 며느리에 대한 위자료 같은 명목이었죠. 제 못난 자식은 며느리에게 위자료를 줄 여력도 없었으니 어쩌면 저희가 그간 며느리와 아들을 제대로 보지 못했던 양심의 가책으로 줬던 걸지도 모르겠네요. 그런 저희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며느리는 한사코 저희와 같이 있길 원했지만 저희는 그러지 못했어요. 아무튼 많진 않지만 그래도 며느리가 어느 정도 자립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흔쾌히 남편과 결정한 일이었죠. 그리고 며느리에게는 저희도 모르는 곳으로 가서 살라고 했습니다. 며느리는 어머님, 아버님 두고 제가 어딜 가요. 여기 손주도 있는데. 하면서 부득불 저희 곁에 있으려 했지만 저희는 완고했어요. 너 이대로 있으면 저놈 성격 절대 못 고쳐. 그리고 너도 네 삶을 살아야지. 언제까지 그렇게 살 거니? 우리 아들 녀석이 절대 못 찾을 곳으로 가라. 애 양육비 같은 건 걱정하지 말고. 제가 이렇게까지 완고하게 나오자 며느리가 잔뜩 움츠러들어 어머님, 아버님은 저에게 은인 같은 분들인데 제가 어떻게 떠나요? 하며 눈물을 뚝뚝 흘리는데 그 모습을 보고 마음 같아서는 함께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지만 며느리를 위해 단호하게 말했죠. 나도 너하고 손주랑 같이 살고야 싶지. 그런데 우리랑 같이 있으면 내 아들이란 놈이 언제 나타나서 깽판 칠지 모른다. 그렇다고 남편이랑 내가 항상 네 옆에 붙어 있을 수도 없는 노릇이고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잖니. 그러니 좀 슬퍼도 떨어져서 지내자. 어쩔 수 없어. 며느리는 떠나던 날 엄청 울었습니다. 덩달아 저도 눈물바람으로 그런 며느리를 보내주어야 했죠. 아무튼 그렇게 떠난 며느리는 한 달에도 몇 번씩 영상통화 걸어서 안부를 전해주고 있어요. 특히나 손주가 많이 자랐다면서 오늘은 뭐를 했다, 오늘은 뭐하고 놀았다 하면서 손주의 하루를 전해주곤 했죠. 아들놈이 좀 잠잠해진 후엔 저희도 며느리를 1년에 5-6번 정도 찾아가고 있습니다. 일부러 며느리한테는 저희 집에는 찾아오지 말라고 항상 저희가 며느리가 사는 곳으로 가고 있죠. 아들놈이 저희 주변에 안 보인다고 해서 방심할 수는 없는 노릇이니까요. 벌써 이렇게 지낸 지도 5년 정도 되었네요. 제 아들 녀석은 현재 아무 지원도 없이 제 빚을 갚아나가는 중입니다. 이 미친놈이 빚 무서운 줄도 모르고 2억이란 돈을 빌려서 도박에 날렸더군요. 다행스러운 건 아직 사채까지 쓰진 않았고 3금융권 은행까지만 손을 대서 본인이 스스로 수습은 할 수 있겠더라고요. 엄마, 제발 이번 달은 생활비 조금만 빌려주세요. 네? 저희는 아들에게 돈 한 푼도 쥐어주지 않고 있어요. 본인이 진 책임은 스스로가 해결하라 하고 방관하는 중이죠. 이 녀석은 자기 빚에 허덕이느라 양육비도 제대로 책임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저희 통장에서 나가곤 했지만 훗날 이 못난 놈에게 다 청구해서 받을 예정이에요. 손주와 며느리는 지방 어디서 살고 있는데요.
손주가 어린이집에 들어갈 나이가 되고부터는 자기도 손 놓고 있기 싫다며 며느리는 집 근처에서 적게 일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아직 아이가 어리니 풀타임은 그렇고 아르바이트로 생활비 정도는 벌어다 쓰는 중이라고 하더군요. 저희 며느리가 힘들다 하면 나서서 도와줄 생각이 만만이기에 힘든 일이 있으면 언제든지 말을 하라 했습니다. 힘이 약한 며느리가 제대로 도움을 청할진 걱정이지만요. 그래도 아직 어린 손주가 제 엄마가 힘들어한다 말을 해주니 참 다행이랄까요. 저희는 이번에 뼈저리게 반성을 하게 됐습니다. 이래서 남들이 자식 때문에 욕을 하는구나 알게 되었죠. 사실 저는 경험으로 인해 제 사연을 듣게 될 청자님들께 경각심을 일으키고 싶었어요. 제 자식이 귀하다는 건 물론 저도 알고 청자님들도 그러리라는 걸 예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고지고대로 자식 말만 믿어서도 안 되고 자식이라고 우쭈쭈만 해서도 안 된다는 걸 전 이번에 깨달았어요. 물론 하나뿐인 가족이고 4배 아파 낳은 자식이지만요. 그 자식의 행동이 때로는 누군가의 귀한 자식 혹은 주변 사람들에게 큰 위협을 줄 수 있다는 걸 알았으면 합니다. 고해성사 같은 제 이야기는 여기서 끝입니다. 마지막까지 들어주시느라 너무 감사하고요. 더운 날씨 건강하고 무탈하게 보내시길 바랍니다.